내 워치 찾기에 들어가셔서요. 소리 울리기를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이번에 워치6와 워치6 클래식이 돌아왔는데요. 워치5에서는 프로 모델이 나오면서 클래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6에서 드디어 물리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클래식 모델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클래식 모델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워치5에서 클래식이 출시되지 않았죠. 그리고 프로 모델을 출시하면서 배터리가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판매량이 삼성전자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43mm 모델을 구매했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45mm 프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워치6나 클래식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이 초반에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설정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워치6 모델 초기 필수 설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두 번 터치하면 워치 화면이 켜지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나옵니다. 이 위에서 전원을 껐다 켜거나 다른 설정을 하거나 방해 금지 모드,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이렇게 손전등까지 켜고 끌 수가 있는데요. 화면 베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넘기면 알림 내역이 뜹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기면 이렇게 위젯이 뜹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어플리케이션이 뜨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조작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워치 설정을 해줄 때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하기도 편하게 제가 스마트워치 설정을 갤럭시 웨어러블이란 어플을 받아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 설정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알림에 들어가시면요. 앱 알림이 뜨는데요.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나의 알림 내역에 뜨게 하려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자주 쓰거나 꼭 알림을 받아야 하는 어플들만 이렇게 켜주시면 해당 어플들만 알림이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앱을 이렇게 알림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조금 번거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알림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워치의 휴대전화 알림 표시가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만 알림을 표시하고 싶으시면 위쪽에 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도 워치에서 알림을 받겠다 하시면 아래쪽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을 때만 알림 표시를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알림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그리고 알림 읽어주기를 활성화하시면 헤드폰이나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있으면 나에게 도착한 알림을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운동하실 때나 내가 스마트폰을 잘 보지 못할 때 알림 읽어주기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알림이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림이 왔을 때 워치 화면이 이렇게 켜질 건지 아니면 굳이 알림 화면을 켜지 않아도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워치 화면이 켜지지가 않겠죠. 이것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했을 때 그 알림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답장 문구가 하단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천 문구가 있고 나만의 문구가 있는데 내가 바빠서 답장을 하기 힘들 때 나만의 문구를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답장이 왔을 때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 및 진동에 들어가시면 전화 알림을 받을 때 소리로 들을 건지 진동할 건지 무음을 할 건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 짧게 해줄 것이냐 길게 해줄 것이냐 약하게 해줄 것이냐 세게 해줄 것이냐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동의 패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진동이 있고 뭐 좀 심플하게 울리는 진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씩 들어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소리에 들어오시면 터치를 했을 때 소리가 날 건지 충전을 했을 때 소리가 날 건지 다이얼 키패드를 눌렀을 때 소리가 날 건지 여러분 취향에 맞게 어떤 상황에서 쓸 건지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각을 알림 받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 정각의 시스템 소리가 울리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들어오시면요.
화면의 밝기를 이렇게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게 되면 시계 화면이 계속 떠 있겠죠. 그리고 손목 올려 켜기를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있다가 손목을 돌렸을 때 화면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터치로 켜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터치했을 때 화면을 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설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컨트롤 기능 자동 실행을 하게 되면요, 내가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들어도 이렇게 워치에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뜨는 것을 얘기합니다. 볼륨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다음 곡으로 재생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전 곡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컨트롤 기능은 무조건 자동 실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글자 크기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제일 작게도 가능하고 제일 크게 하시면 글씨가 이렇게 커집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터치 민감도를 켜게 되면 장갑을 꼈을 때나 둔한 상황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도 워치가 작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설정도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충전 정보도 표시를 해주면 내가 워치를 몇 프로 충전했는지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확인이 되겠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 민감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에 들어가시면 삼성 헬스 어플을 연동해서 이렇게 심박수를 수동으로 측정할지 항상 측정할지 휴식 중 10분마다 측정할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높은 심박수와 낮은 심박수의 최대와 최소치를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지할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피부 온도로 생리 주기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긴급이 있는데요, 낙상 감지 여부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긴급 시에 전화할 연락처도 이렇게 112나 119가 따로 있고 직접 입력해서 가족의 전화번호로 설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을 5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112에 전화할지 뜨게 되는데요, 잘못 누르시면 안 될 것 같고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워치 홈 버튼을 5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워치를 판매하거나 필요가 없어지게 되신 분들은 초기화를 하고 싶을 때는 계정 및 백업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시면 워치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들어오시면 홈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 주는데요, 이걸 바꾸고 싶다면 카메라 컨트롤러를 눌러주시면 이제 2번 눌렀을 때 카메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가셨을 때나 멀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싶을 때 워치를 착용하고 있다면 삼각대에 카메라를 세워두시고 이렇게 촬영 버튼 눌러주시면 3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촬영이 되니까 혹시라도 굳이 3초가 없어도 된다 하시면 이 워치 시계 모양으로 설정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모양을 눌렀을 때 사진과 동영상 모드로 전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빅스비를 불러올지 전원 끄기 메뉴를 불러올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빅스비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전원 버튼 끄기 메뉴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한번 누르면은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최근에 사용한 어플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사용했던 어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시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저장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시면 절전 모드를 활성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절전 모드를 활성화하면 아무래도 워치 6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굳이 절전 모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알림을 읽어주는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주려면 이렇게 점점 더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그리고 갤럭시 웨어러블 워치 6 클래식 기본 화면에서 시계 화면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설정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꾸미기 들어가서 워치 페이스의 색상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좌측의 워치 페이스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 넘기면 스타일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색상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설정을 해주면
버즈 화면이나 계산기, 나침판 같은 것을 이렇게 워치 화면에 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바탕화면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되는데 다시 실행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리고 앱스 화면에 들어가시면 워치 6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쓸어 올렸을 때 화면이 여기 뜨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화면에 이렇게 3개 넣을 수도 있고요. 다시 빼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 되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워치 화면에서도 이렇게 설정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작은 화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화면에서 바꿔주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되고요. 타일 같은 경우도 원하는 타일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빼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빠른 설정창 구성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워치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쓸어 내렸을 때 뜨는 화면인데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단에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NFC 같은 경우 자, 이렇게 NFC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교통카드 대용으로 T머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치를 잠시 벗어뒀는데 내 워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내 워치 찾기에 들어가셔서요. 소리 울리기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한 번씩 필요할 때 쓰면은 꽤 유용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워치 페이스도 실버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물리 베젤이 있는 워치 6 클래식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원래 47mm 이렇게 큰 것을 선호하는데 47mm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것 같아서 43mm를 구매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워치 6 구매하신 분들은 설정 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사이즈가 나에게 맞는지 클래식이 나은지 아니면 일반 모델이 나은지 잘 고민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